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시건주에 이어 펜실베니아주도 오늘 아침 바이든 당선을 인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의 인수인계에 동의함으로써 46대 대통령 인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도 인수인계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트윗했습니다.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인선을 발표해온 조 바이든 당선자는 장관 인선에서 경험과 인종, 성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준되면 최초의 여성 장관이 나오는 부처가 여럿이고 최초의 라티노 장관이 나오는 부처도 있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알려지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반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서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페이스타임으로 이별을 하는 비극까지 다다랐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시니어와 위험이 높은 사람보다 쓰레기 관리자나 경관 등 필수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부터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추수감사절을 지난해와는 달리 보낼 계획입니다. 인종과 정치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달라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렇지 않다는 태도보다는 처음으로 보건 관계자들의 말을 새겨듣는 미국인이 늘어났습니다. 백악관은 11월 30일 실내에서 할러데이 파티를 열 계획으로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국제항공협회가 해외 여행객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하는 최종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한항공의 커먼 패스 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미시건주에서 바이든 당선 인증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연방 총무처죠. 기구는 굉장히 광대하지만 사실은 그 선거에 관해서도 전통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부처인데, 이번에 그 선거가 끝나고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서야 바이든 그 당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그 정부 부처의 인수 작업을 협조해라 하는 지시했다는 트윗도 했고요. 그리고는 그러면서도 법정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당선자는 처음부터 본인이 당선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인수인계 작업을 못 받았지만 나머지 일은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미시건주, 펜실베니아, 법정에서 그 30케이스 정도가 전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도 공화당의 압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인수인계를 해라 하고 얘기했던 의원이 9명, 그리고 2명은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동의를 했고, 하원 의원도 공화당 가운데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 12명이군요. 인수인계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주지사들도 공화당 주지사 가운데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를 포함해서 7명의 주지사가 바이든이 당선자니까 인수인계를 해라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트윗, 또 국가 그 총무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총무처의 최고 그 책임자죠. first name이 에밀리인 그분이 이제 인증을 하고 나서 조 바이든이 어제 밤에 트윗한 것이, 밤도 아니네요. 7시 5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후 4시 5분이 되겠네요. Build back better.gov. Build back better. 다시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것을 다잡아가면서 좋게 만들자 하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원래는 어제 발표될 예정이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 펜실베니아주도 카운티가 많기 때문에 그 집계가 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서야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도 탐 올프 주지사입니다.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됐다 하고
그 certificate을 인증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말은 너무나 지금 그 공허한 말이고요. 이로써 이제 인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돈과 공간과 정보를 확보한다는 뜻이 됩니다. 돈은 뭐 한 750만 달러 된다고 하고요. 인수하는데 모든 부처에서 전부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되니까 스페이스도 뭐 자리가 있어야지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정보 브리핑은 지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받게 됐습니다. 권력 이양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해서 이 거대한 기구인 이 정부의 그 총무처요.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이곳이 여러 가지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보조를 해주는, 말하자면 민주당 정부도 들어오고 공화당 정부도 들어오는데 초당적인 기구입니다. 초당적인 기구지만 이번에는 그 대통령이 에밀리 머피라는 최고의 헤드를 임명을 했었고요. 보통 때는 여러 가지 그 카운티 또 주정부에서 나오는 자료 같은 것을 쭉 모아서, 말하자면 뭐 폴 기자단과 마찬가지로 AP통신이 이 사람이 그 당선자로 우리는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총무처에서 인준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역사상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역사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뤄져 왔었고 다행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 후에 다시 시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끄지를 않고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이 총무처에서 하나도 문제가 없어야지 될 일이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었고, 다행히 이제 57일인가요? 56일 남았습니다. 1월 20일까지는 그 사이에 또 그 인수인계 해주지 않아도 쭉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굉장히 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아직도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계속 트윗을 하고 법적 싸움이 이어진다, 결국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 헛된 희망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 게임은 전부 그 끝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가장 그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인정이었습니다. 어제의 그 트윗이요. 계속 싸운다고 하면서도 인수인계 하라고 했었다는 것이요.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제가 방송이 끝나는 10시에 국가안보팀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제 대충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택했고, 이게 이제 행정부를 지금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정책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경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안정감 있는 정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요한 그 장관 지명자들이 거의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무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안보보좌관 뭐 제이크 설리번, 또 국가정보국장은 전에 이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국장으로서는 처음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빌 헤인스라는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나왔고,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여성은 있었어요. 나폴리타노. 무슨 나폴리타노였죠? 라스트 네임만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이제 UC 총장으로도 왔었잖아요. 그 나폴리타노에 이어서 두 번째 여성인데, 그 알레한드로 마요카즈라는 두 번째 여성이고 라티노로는 처음인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가 나왔고, 뭐 어제 뭐 유엔 대사는 말씀드렸었고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그 행정부에. 또 스페셜 그 기후 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특사에 존 캐리라는 전 국무장관을 임명을 했다는 것은요. 그래서 캐리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자넷 옐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고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재무장관으로서도 첫 번째
여성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정말 그 재무장관, 국무장관은 정말 초대부터 있었잖아요. 미국 처음부터 있었었는데 그 해밀턴이하고 그 토마스하고요. 그렇게 있었는데 처음이에요. 여성이 재무장관인 게. 또 재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시국이 좀 안정될 때는 별로 도드라지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경기 불황이 온다던가 토마스 제퍼슨이요. 해밀턴이랑요. 재무장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할 때는 재무장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스티브 무누신이라는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정부 경험이 없는데 재무장관으로 들어왔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 같은 것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도 스티브 무누신 못지않게 어쩌면 스티브 무누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지켜봐야지 될 것이 국방장관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국방장관의 경우는 민주당의 눈치를 우선 공화당 상원보다 더 먼저 봐야지 됩니다. 민주당에서 반전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으로서 당도 다스려야지 되잖아요. 다른 당과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무척 지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공화당에서는 뭐 별로 특별한 인물도 없네. 보링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드라마가 없네. 드라마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서 문제 없는 행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인선 작업부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바이든 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예비선거 때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예비선거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까지도 바이든 예비선거 후보가 거의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 내일 이 선거에서 지면은 정말 끝이다. 정말 끝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기면서부터 불이 확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이건 아랫사람이건 이렇게 쭉 인선 작업을 보면은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라든가 몇몇 백악관에 같이 들어가는 장관들은 전부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는 인선의 탑을 보면은 바이든 캠페인에서 오랜 동안 바이든 당선자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일인데 아래부터는 바이든 인수팀, 바이든 당선자와 쭉 캠페인을 같이 했었던 사람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더 많네? 하고 지금 이미 바이든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 가운데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이든 후보의 인선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선거 때에 일했었던 사람과 그때는 정말로 되지 않을 것이야. 처음부터 완전히 거의 락다운 됐고 락아웃 됐고 했었던 형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끝까지 바이든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비선거에서 이기면서 승기를 잡고 그 뒤에 합류했었던 캠페인 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이렇게 저렇게 인선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비선거 때 캠페인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뭐 두려워한다고도 하고 오바마 시대 베테랑들이 많이 들어오네 하면서 우리 뛸 때는 옆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니 뒤에 합류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게 폴리티코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 작은 작은 물결?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자도 많고 소수인종도 많고 미국의 그림 그대로를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 바이든 당선자의 지금 입장이고요. 그리고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닌가요? 캠페인에 유용한 사람이 있고 예비선거 때 유용한 사람이 있고 본선 캠페인에 유용한 사람이 있고 캠페인에서도 정말 쓸모가 있었는데
백악관까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처의 중요한 자리까지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국가가 부를 때 용도가 있기 때문에 뭐 다용도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용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그 외부와의 문제도 문제지만 내부에서도 그렇게 뭐 뭐든지 막 물 흐르듯이 지금 꽃길을 그 비단신 신고 걷는 것은 아니다. 이 바이든 당선자가 그런 것들도 느껴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박스 TV에 공중위생국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가운데서 아직도 그 바이든 그 당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저 그 시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하루 이틀 더 지나가시면은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자라는 것을 실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뭐 바이든 당선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책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관심도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만약에 그 백신이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맞으실 테고요. 65세 이상 시니어와 뭔가 좀 위험이 높은 사람, 병이 있어서 그런 분보다 필수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먼저 접종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드린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 뭔가를 포장을 해야지 되는 고기 포장이 가장 예가 쉽겠네요. 그런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쓰레기를 치워 가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통 관련 일하시는 분들, 경관, 소방관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맞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질병통제국의 권고 내지는 좀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구가 따로 있거든요. 면역성에 대해서 어떠한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그런 그룹에서 또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기 포장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많은 분들이 유색인종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색인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처음에 걸려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백인보다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다 고려하면서 정부의 어떤 부처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떠한 참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에어라인 협회에서 항공사 협회에서 국제 항공사 협회가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일 큰 IATA라는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이라는 데서 지금 마지막 단계로 손질을 하고 있는데 여행 업계를 살리려면은 안전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사람들이 여행객들이요.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는 안전하다 하는 패스포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여권으로 다 만들겠어요? 어떠한 앱으로 만들겠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뉴욕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와인을 주로 여러분들께 서브하고 하는 그런 식당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금방 테스트를 해서 네거티브인 사람만 뭐 식당에 앉게 하는 거였는데 항공업계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여행을 멈췄던 것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 않으면 그게 습관이 될 것이고 할 것을 걱정하는 거죠. 항공업계에서는. 물론 이번에 땡스기빙 데이 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탄다는 뉴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해서 안전한 여행이 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함께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사람은 없이 이제 배달만 되는 화물
같은데도 역시 이 같은 것이 적용이 되고요. 이미 뭐 호주의 어떤 뭐 항공사라든가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발표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리안 에어라인도 그렇고 에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뭐 앱을 개발하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회사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지금 뭐 협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호주처럼 정부가 승인을 하고 정부와 마무리를 지어야지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하고, 세계 항공협회에서는 항공협회 나름대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난번에 그 가상화폐 할 때 가상화폐의 단점도 있지만 도박과도 같은,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같은 것을 상으로 주는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네거티브네 하는 것을 이제 그 공유를 하고, 그리고는 그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또 살아보지 않은 그런 항공협회가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아침에 뭐 블룸버그 뉴스 등을 보니까 굉장히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에어라인 협회요. 그 IATA 말고도 브리티시 항공의 모회사인 또 다른 뭐 에어라인 그룹도 있고 해서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2021년 내년부터네요. 이런 앱 같은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또 대한항공에서 하는 것은 커먼 패스라는 것이라죠. 이 커먼 패스는 세계 경제 포럼이 지지하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네거티브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지 비행기를 탈 수, 국제 그 항공에 대해서, 국내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형태로 항공업계가 바뀌고 있고,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요. 미국에서도 1200만 명 이상, 1250만 명 정도 감염이 돼서 거의 지금 이제 26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병통제국이나 많은 곳에서 여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팍스와 인터뷰하고 있네요. 공중위생국장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롬 그 아담스 공중위생국장이 제발 모이지 마십시오. 내년에 몰아서 땡스기빙 데이 하세요.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11월 30일에 큰 파티를 한답니다. 규모를 줄이기는 줄였다고 해요. 할러데이 파티인 거죠. 할러데이 파티 미리 하고, 이제 대통령은 뭐 플로리다주에 있는 본인의 그 골프장 딸린 뭐 그 휴식처로 가게 되겠죠. 스케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런데 모이지 말아라 하는데 실내에서 백악관 파티를 준비를 하고, 또 이 파티는 아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하는 파티인 것 같습니다. 해서 초청장 다 보내고 있고,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어떤 큰 모임만 있으면 꼭 사람들 바이러스에 쫙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백악관까지 가서 대통령 가까이에서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들은 쉽게 치료받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한 4번쯤 말씀드립니까? 해서 백악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가능한 한 안전하게 파티할 거다. 마스크도 줄 것이고 세정제도 줄 것이고, 개인 접시에 그 음식을 다 저희 지금 스튜디오처럼요, 유리 칸막이로 막고 일일이 그 셰프가 음식을 나눠줄 것이며, 드링크에도 전부 컵을 씌워서 그 캡을 씌워서 드링크도 그 접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팍스TV와 인터뷰에서 공중위생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마 나라면 내가 초대장 받으면 안 갈 것이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질병통제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질병통제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이나 모든 정부 부처에도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떤가 하는 뉴스들을 쭉 보면은, 요즘은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많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시골의 뭐 노스다코타라든가 사우스다코타라든가 이런 데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은요, 뭐
의료기구 같은 건 막 남아도는 것 같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진이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처음에는 이제 뉴욕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뭐 와이오밍 이렇게 깨끗한 물 좋고 산 좋고 하늘 맑고 하는 곳까지 전부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시골 지역에서 보니까 환자가 나이 드신 분들만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라 40대도 있고 50대는 아주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오밍주에 그 닥터가 앤디 듄이라는 그 와이오밍 메디컬 센터 캐스퍼에 있는 와이오밍 메디컬 센터의 그 스텝의 그 총 책임자인 앤디 듄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느 날 새벽 2시 30분에 남편이 6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페이스북으로 goodbye, see you again이 아니라 see you가 아니라 goodbye, goodbye 이렇게 작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지금 그 지적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웃을 때가 아닌데 왜 웃음이 나왔냐면요. 이런 때 이제 쓴 웃음이라고 하죠. 혼자 웃음을 안 웃었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는데 이 굿바이 하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지금 뭐 가끔 이래도 되죠? 네, 뭐 어쩌라고요. 이미 나온 얘기를. 제가 지난 주말에 시작을 해서 어제 한 사흘 동안에 미스터 선샤인을 다 봤거든요. 이 24편이고 뭐 한 편에 1시간 넘는 것도 많고 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지막 회든가요? 그 마지막 전회든가요? 그 애기 씨하고 그 이병헌 씨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신은 조국을 살리시오. 난 당신을 살리겠어요. 하고 기차에서 그 터널로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작별하는 그 장면과 60년을 결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이 배우들은 가상의 결혼은 했지만 그 애국이라는 그 독립운동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같이 60년을 살아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애틋하다 해서 제가 그 순간에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요. 재밌게 봤어요. 우선 스토리도 좋고 그리고 아주 그 영화 같았고 매회 뭐 훌륭한 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진할 때는 용감하게 후퇴는 현명하게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리고 연기들도 다 잘하고 또 작은 배역에도 어쩜 이렇게 공을 들였는지 그런 것들 음악도 뭐 똑같은 음악이 계속 나와서 나중에 좋은 음악 지겹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했고요. 무엇보다도 순수의 시대에 그 순수 같은 것이 있잖아요. 물론 애국이 있지만 나중에 그런데 맨 마지막하고 그 전 한 2.5편 정도는 너무 일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잔혹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서 전체적으로 한 20회, 18회 이 정도까지는 인간 그 보편적인 가치를 많이 생로, 병사, 생로, 사랑, 뭐 조국, 애국, 무슨 또 그 양반 사회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선샤인을 특히 재밌게 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기 백정도 나오고 노비도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이민을 와서 방송하는 저로서는 그 백정이라든가 많은 그 노비들이 그 당시에 그 어떠한 궁궐에 있는 대신보다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일상생활, 양반들이 손도 대기 싫어하는 일, 손도 안 대는 일, 그림이나 그리고 수나 놓고 물론 여주인공처럼 총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애국하기 위해서 그러는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하고 거기서 생기는 주종관계도 있지만 거기서 생기는 인간과 인간과의 정이 있었고 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종이 상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백정이라고 하고 노비라고 하고 그게 미국에서의 예전의 노예라든가 아니면 소수인종이 와서 똥 닦고 걸레질하고 하는데 그 고기 포장 공장에서 고기를 포장하고 그 전에 고기를 다 자르고 쳐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소수인종이나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하죠. 또 닭공장 이런 데 가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같은 사람들끼리 또 하대를 하죠. 쟤들 저러니까는 저렇지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저는 선샤인에서 많은 미국의 그
마지막에 이병헌 씨가 숨질 때가 유진 초이가 숨질 때가 1907년이었는데 지금이 2020년인데 아직도 미국에 와서 소수인종이 살고 있는 것을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놈, 또 양반과 노비, 양반과 백정 이런 것과도 좀 저는 좀 연관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길어졌어요. 다시는 이렇게 주책 떠는 일은 안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서 열심히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요. K 팝콘각 선생님, 바이든은 법적으로 당선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요. 역시 K 팝콘각 선생님, 이퍽 타임즈에서 발표한 대통령 투표 최종 집계 현황은 트럼프 232, 바이든 222로 나왔다. 텍사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직이 부정선거로 체포된 상태이다. 사인 대조를 하고 세고 있는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에폭 타임즈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매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232대 227이라고 한 것도 이 K-팝콘각 선생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더 많이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오늘 미시건 또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인단이 이제 확정적으로 인증을 해주잖아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24일인가요? 23일인가요? 네바다가 24일이고 애리조나가 30일이고 캘리포니아주가 12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안 이긴 게 아니잖아요. 55표 그런 것을 다 넣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인증 날짜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증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에폭 타임즈가 가장 위험한 매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지금 뉴스가 이런데 그 뉴스를 딱 반쪽만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는 매체거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전하는 에폭타임스는 많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셨던 분들은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당혹스러웠던 것처럼 그렇지만 적응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적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팝콘각 선생님께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현실 인식이 조금 늦으신 거고요. 자넷 옐런 전 연방 법무장관이래요.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자넷 옐런의 연준 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었습니다. 오바마 당시에 연준 의장을 할 때. 그런데 두 가지 크게 드러난 이유로는 연임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는 키가 너무 작다는 것. 그리고 연준 의장하긴 키가 작대요. 여자고. 또 하나는 오바마 시대에 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인준 하나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꿨는데 재무장관이 되면은요. 당연히 연방 상원에 인준이 있어야지 되지만 인준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의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정책 규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파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준 의장도 해봤고 재무장관으로 가니까 그만큼 유연할 것이다 해서 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겁니다. 오늘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한다는 발표가 미리 나오고 난 뒤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현 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과 비슷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롬 파웰 연준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실업수당 같은 것이 뭐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마감 시한이 오는 게 있죠. 그런 것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이 현 재무부의 방침인데 자넷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며칠 전에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부양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항상 정부가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돈만 자꾸 쓰는 것이 위험하지.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서 돈을 쓰게 하고 조금 정신 차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재무장관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제롬 파웰 현 연준 의장이 그 만나면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해서 당분간 그 연준 의장이 뭐 어떻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빚을 끌어다가 써야지 될 때는 써야지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안정되고 나면 뭐 당장 아픈데 병원에 가야지 되는데 병원비 꼬서 병원에 가고 낳고 나서 열심히 또 일해서 빚도 갚고 이자도 갚고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그날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후변화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산화탄소 세금 같은 것을 물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재무장관이 할 수 있으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현재 자본주의가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제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지금 재무장관 지명자인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들어본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하면은 여기도 또 여자네요. CEO가 메리 바라라는 아버지가 제너럴 모터스 공장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일했고 이 그 메리 바라도 아버지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다가 제너럴 모터스에서도 학교를 세운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서 무슨 그 인천에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또 회사에 와서 일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CEO까지 됐거든요. 여성.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서 제너럴 모터스 공장 문 닫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CEO는 그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신경을 썼었던 CEO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기자동차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한국이 어찌할 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너럴 모터스의 결정이었습니다마는 해서 제너럴 모터스의 CEO인 이 메리 바라 그 여성 CEO가 우리는 21세기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다. 제너럴 모터스는 많이 나갔거든요. 오염 줄이기를 해야지 된다. 새로운 건전지 케미스트리 구조 같은 것을 만들고 앞으로 5년 안에 일반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자동차 값이 같게 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서 본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개적으로 이제 막 밝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인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우리의 동참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요타,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0군데 작은 자동차 회사가 최근에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 시대 때 연료 비용 뭐 갤런당 얼만큼을 달려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올려놨었잖아요. 목표치도 많이 잡아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뭐야 하면서 다 깨버렸잖아요. 깰 때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간 자동차 회사가 있고 캘리포니아의 이 친환경 정책에 따라온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다른 자동차 회사, 작은 자동차 회사의 얘기하기를 캘리포니아주 이 규정대로 따라와야지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욕타임스가 제너럴 모터스의 CEO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제 이 메리 바라 그 CEO가 또 여자네요. 또 여자예요. 캘리포니아주의 탑
기후 변화에 관한 그 규제 같은 것을 하는, 그리고 오바마 시대의 그 연료 효율성에 대한 설계사라고도 불립니다. 메리 니콜스라는 이 탑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책임자와 어제 이 그 제너럴 모터스의 CEO가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뭐 2025년까지 얼만큼 하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다라든가 포드라든가 또 뭐 BMW, 볼보, 폭스웨건 이런 회사가 캘리포니아 쪽으로 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때 막 격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행정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자동차에 관한 그 룰을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홀세일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홀세일 하는데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트럭이 달린 마일리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연도수에 따라서 다 뭐 폐기를 해버려야 된다든가, 그게 내년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싸게 주고 산 그 자동차를 $2,000도 못 되게 팔 수밖에 없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일반인들은 추세를 따라서 읽어가고 미리 대비하는 그 정도를 할 수 있죠. 땡스기빙 데이 때요. 10명 가운데 6명은 게스트를, 손님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그 가운데 일부는 아예 추수감사절 모임 같은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백신에 대한 생각도 처음으로 50%가 넘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능하면 빨리 맞겠다 하시는 분이요. 강희신이었습니다.